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9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개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되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6억에서 9억 구간의 주택 유상취득세율이 세분화되고, 두 번째,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이 강화됩니다. 보도자료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0페이지가 넘는 양이라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궁금할 만한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2%, 9억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세율이 바뀌는 구간을 살짝만 넘어도 취득세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넘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하고 차익만큼 현금 거래를 하는 등 세금 회피 사례가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율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6억에서 9억 구간의 세율을 세분화해서 취득가액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6억 초과 7억 5천 이하는 세율이 기존 2%에서 1에서 2%로 낮아져 유리해지는 반면 7억 5천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3%로 높아집니다. 개편된 세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작년에 계약은 했지만 잔금이 오래라 바뀐 취득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 경우는 유리한 건 바로, 불리한 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유리해진 6억에서 7억 5천 이하의 주택은 올해부터 바로 인하된 세율로 취득세가 적용되고, 불리해진 7억 5천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주택은 작년 말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2%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잔금을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연간 90억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하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불만은 적겠지만 인상 구간에 걸린 사람들은 기존 세율대로 적용받으려면 잔금 지급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올해부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유상거래할 때는 1에서 3%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토지나 상가처럼 일반 취득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에서 3%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어 올해부터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번 취득세 개편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4주택자의 취득세인데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특례세율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도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취득세를 최대 4배 더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혹여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중요 부분을 Q&A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1세대의 범위는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가 무척 중요한데요. 여기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1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세대 분리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세대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세법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은 원칙은 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 채의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한 채의 주택을 동일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합쳐서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3번, 동시에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1세대가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주택 3채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어떤 주택에 일반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취득 순서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 번째 주택은 특례 세율인 1에서 3%를 적용해주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은 일반 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됩니다. 4번,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일반 세율인 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특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을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 상속증여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는 무상거래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상속이나 증여주택인 경우라면 4주택 이상에 해당해도 4%가 아닌 상속은 2.8%, 증여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속증여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7번.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8번. 1세대 4주택자, 법인도 적용되나요?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로 1인 법인 설립이 크게 늘어났었죠. 개인보다 법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9번. 취득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어도 나중에 세무조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조사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세법,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취득세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도자료 링크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